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이 이르는 공동체 만들기 2권 인간관계 훈련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강 자기 개방 훈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는 자기 개방을 통해서 자유와 또 참 만남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개방할 때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7쪽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자기 개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어서 개방하는 것이 참 어렵고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좀 위로가 되고 참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다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개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는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그 구원의 비밀, 모든 계획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적인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투사하거나 또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전가한 그런 오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감정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고, 또 열망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오히려 우리가 귀를 닫고 관심이 없고 들어도 자기식으로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기 개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19쪽을 보시면 자기 개방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내가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내 속마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기 개방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아주 깨끗한 계곡물을 볼 때 그 속이 투명하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투명한 물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깨끗함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죠.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아주 탁하고 이렇게 장마 때나 이럴 때 흙탕물이 막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진실한 만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자기 보호를 하면서 무조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적절하게 보호하면서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 내가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될 부분들, 나를 위해서 혹은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가려야 될 부분들은 가리면서, 그리고 내가 열기로 결정한 그 영역만큼만 투명하게 나를 열어 보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자기를 개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적절하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의 연약함이나 어떤 단점이나 이런 것들도 다 노출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떤 부족함을 지적해도 그것을 편안하게 수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개방을 하지 않는, 자기의 결점, 어떤 부끄러운 면 이런 것들을 다 감추고 있는 사람은 누가 그것을 탁 지적하면 거부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방어하거나,
아니면 막 핑계를 대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나 자유로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개방을 잘 해나가면 상대방이 나를 투명하게 볼 수 있고 나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훨씬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개방하지 않고 자기를 감추고 또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억압할 때 사실 인간은 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기 개방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19쪽 마지막 단락에 보면 4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화작용,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춰진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내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우리 안에 시원한, 마음이 시원해지는,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해소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억압하고 감추는 데 쓰던 에너지를 이제 나를 표현하는데 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유익은 자기가 하는 일에 더 잘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억압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감추고 자기 비밀을 간직하고 이런데 모든 신경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 공부면 공부, 어떤 뭐 직장일이면 직장일 이런데 쓸 에너지가 그만큼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억압하지 않으면, 자기를 개방하면 모든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여는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방이 굉장히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또 관계에도 굉장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개방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적절한 자기 개방이 있고 또 적절하지 않은 잘못된 자기 개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 개방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데요. 먼저 잘못된 자기 개방은 어떤 것인가? 20쪽을 보시면 첫 번째, 과거 일에 대해서 사실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자기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있는 사실만 그대로 나열하듯이 보고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감정을 개방하지 않고 사실만을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유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 이상으로 자기 개방을 하는 것, 이것을 폭로라고 하죠. 자기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 폭로를 하는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자기를 다 폭로하고 나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공격의 빌미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왜 이렇게 자기 폭로를 하게 되는가? 불필요한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는 관심받고 싶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비밀을 딱 노출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때로는 나의 약점을 딱 노출했을 때 나에게 어떤 긍휼, 동정심 이런 것들을 갖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다가와 주기 때문에 관심받고 싶은 마음에서 적절하지 않은 자기 폭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후유증이 생기죠.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해나가니까 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감동이 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준비되지 않은 자기 안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나중에 조금 후회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막 좋다고 해서 휩쓸려서 필요 이상의 자기 폭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의해서 자기 개방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집에 가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상담을 하든지 혹은 집단 상담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다시 말했던 그 대상에게 나의 이런 마음들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잘못된 자기 개방. 세 번째는 자기 개방을 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제3자를 비난하는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에게 상처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도 같이 미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개방은 잘못된 자기 개방이죠. 자, 그러면 적절한 자기 개방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자기 개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또는 어떤 소그룹이 정말 믿을 만한 소그룹인지 이것을 잘 따져본 다음에 그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에 맞는 수준의 자기 개방을 하는 것이 적절하죠. 두 번째는 이렇게 자기 개방을 하려고 할 때 약간은 모험을 감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과연 수용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좀 모험을 해볼 만하다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모험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상대방과의 이제 관계에서 상대방이 관심 있는 부분, 상대방에게 필요한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나를 개방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전혀 관심도 없는 내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대화가 굉장히 지루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의 감정, 정서와 결부시켜서 개방을 하라 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어떤 보고식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한 내 감정이 어떠했는지,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 함께 개방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자기 개방의 예가 있는가? 21쪽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의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가 얼마나 이 죄를 사모하는 자기 속 안에 죄를 사모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약점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개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스스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저 대사도 바울도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나도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하구나.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울 수 있구나.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의 약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개방하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의 예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이제 전도하시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정이 있는 부정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사람들에게 노출하기를 두려워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물 길러 가지 않는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갔던 여자인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달려갔을 때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나에게 말해 주시는 분이 있다. 이거는 자기 인생을 노출하는 자기 개방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개방하는 이런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활동 보겠습니다. 자, 24쪽 첫 번째는 중요 사건 개방하기인데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나의 모습 표현하기. 자, 유년 시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성인기, 현재 각각 시기에 내 모습을 그림으로, 상징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뭐 이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필요가 없고요. 그때 내 상태를 나타내는 무언가. 여기서 이제 얼굴 표정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뭐 나무로 그릴 수도 있고 동물로 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징 그림으로 그때의 내 모습,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보는 겁니다. 자,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자기를 개방하는 거예요. 유년 시절의 외로움과 슬픔이 주도적인 나의 주 감정이었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개방을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권을 할 때 맨 처음 1과에서 인생 곡선을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 인생의 전반적인 사건들을 좀 많이 다루고 또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감정을 결부시켜서 그때 어떤 한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한 감정들, 내 정서 이런 것들을 함께 결부시켜서 자기를 개방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리 써보는 묘비의 문구.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써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27쪽을 보시면 두 번째 활동은 열등감을 개방하고 나의 열등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렇게 감추고 있는 가장 큰, 그리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비밀은 아마 열등감일 거예요. 나도 알고 혹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지만 절대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내가 이 열등감을 내 입을 열어서 말로 표현할 때 이 열등감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내가 나를 낮게 평가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거나 막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쓸데없는 행동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열등감을 개방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 이제 뭐 필자의 열등감, 뭐 부정적 정서, 외모, 뭐 방위 출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서로 모임 안에서 자기 개방을 해보는 거죠. 모임 안에서 나눔의 시간이 충분하면 앞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가지고 이제 개방을 하는 것도 좋고요. 좀 모임 시간이 좀 부족하다, 나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열등감만 나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열등감을 어떤 거를 나누어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내 신체적인 열등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능력에 대한 열등감. 모든 사람은 그 열등감을 느끼는 영역이 이 두 가지예요. 외모 아니면 나의 성격이나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열등감을 많이 느낍니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일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눔을 해보도록 하면 일단 내가 나를 감추지 않고 오픈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까워지는 또 그런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의 신체에서 마음에 안 드는 곳은 현재는 비만, 네, 이게 이제 비만이 문제죠. 이런 이제 몸매가 건강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거, 이게 이제 참 옷 입는데도 너무 불편하고 사진도 별로 찍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것이 다 이제 이런 비만으로 인한 저의 열등감이고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성격이나 능력에 대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뭐냐? 저는 예전에는 뭐 영어를 잘 못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제가 어떤 능력이나 성격에서 느껴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내향적이 되는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내향성이 강한 것이 뭐 단점은 아닌데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럴 때는 참 이게 약점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도 이제 소그룹 안에서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의 열등감을 나누어 보시면 굉장히 자기 안에 그 감추고 있던 부분을 확 열 때 그 시원함이 있어요. 말할 때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리고 입이 안 떨어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부끄럽고 쪽팔린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한 번 입을 열면 용기를 내서 도전하고 모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마음에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이렇게 내가 개방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아니야,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 뚱뚱해요, 날씬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써서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줄 필요도 없고, 그래, 넌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시군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반응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 열등감을 나눌 때는요, 그냥 쭉 돌아가면서 가볍게, 아주 분위기를 무겁지 않도록 가벼운 분위기에서 짤막짤막하게 딱딱딱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나누는 것은 자기 개방 훈련의 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뭐 이것 자체에다 지금 집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개방 훈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